바다의 찬 기운이 전해지는 가을이 오면 풍요로운 황금빛으로 가득해지는 곳. 꼬박 1년을 기다린 귀한 전어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바다로 나서는 이가 있습니다. 만선을 향해 달리는 강진의 전어 사나이 최종건 씨를 만나러 갑니다. 해마다 8월부터 11월까지 강진 송악리 앞바다는 전어잡이 어선들로 분주해집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밤잠도 포기하고 새벽부터 출항에 나서는 최정권 씨. 항상 아침에 이렇게 나오실 때는 그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안 잡히면은 그냥 값도 안 되고 그러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되면 또 혹시나 또 나가보고 그러지. 정권 씨가 배 한 척의 의지에 바다에 나선 지도 20년.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무틀 떠나 조업에 나설 때마다 늘 긴장이 됩니다. 저는 걸렸어요. 드디어 어장에 다다르고 단 한 마리의 전어라도 놓칠세라 그물 올리기에 정신없는데요. 헌데 어찌된 일인지 올라오는 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보름 전에는 많이씩 잡았는데 명절 때는 아예 안 잡혀가지고. 비록 만선은 아니지만 제철을 맞아 씨알 굵은 전어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특히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이면 살을 찌우고 기름이 꽉 차는 덕분에 요즘 잡히는 녀석들은 크기도 크고 맛도 고소하다네요. 여기 전어가 참전어예요, 참전어. 참전어요? 네. 참전어라면 뭐냐면은 붕어가 같으면은 떡붕어 있고 참붕어 있고 있는 식으로. 예. 전어가 길어요, 얘가 여기 있는 거. 오늘 건져 올린 양은 총 10kg. 평소에 반도 못 미치는 양이지만 아쉬움 대신 내일의 희망을 품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많든 적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로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맘때 고소한 전어를 맛보기 위해 그를 찾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지요. 10월이죠, 10월. 가을전어라고. 이제 벼가 노래질 때 그때가 제일 맛있고 뱃속에가 기름이 차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워놔도 기름이 질질 흘러요. 역삼도 안 이기고 바로 바다에서 물 빨아서 바로 이렇게 하면 신선도가 있고 좋죠. 바다에서 잡아온 전어를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만드는 일은 아내 정숙 씨의 목. 허나 요즘처럼 전어를 찾는 이들이 많을 때는 정권 씨도 두 팔 걷어붙이고 식당 일을 돕고 있는데요. 바쁠 때는 내가 못하고 한가할 때 내가 해주고 하지. 살아있는 횟감부터 노릇노릇한 구이까지 새벽 바다를 가르며 건져온 그 싱싱함에 정성이 더해져 드디어 손님상에 오릅니다. 특히 그의 식당은 직접 잡아 판매한다는 걸 알고 찾아온 손님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마 산지에서 맛보는 전어는 별미 중에 별미겠지요. 여기 오면 양도 많고 정도 넘치고 푸짐하고. 굳이 싸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먹어봐야 돼. 이런 작은 칭찬이 그에겐 곧 행복인데요. 힘들어도 더 맛있게 먹으면 힘들지 모르고 우리가 좋더라고. 일할 때 이렇게 많이 뿌듯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래전 바다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그가 이 거친 바다에 적응하기까진 고생도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후회는 그렇게 안 해요. 바닷가에서 좋은 공기를 쐬고 도장하면서 후회는 안 해요. 물론 바다 덕분에 살림은 넉넉해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녹록지 않는 곳. 바람 불고 야 갑자기 막 불 때는 참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기계를 넣고 많이 뽑으니까 전에는 손으로 이 그물을 당겼어요. 아마 어깨가 막 쭉 늘어서요. 아주 막. 들어오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거의 잊어버리고 또.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정권 씨에게 바다란 고단하면서도 편안한 곳. 이게 바로 미운정 고운정 더해가며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유겠지요. 그날 저녁 새벽부터 시작된 바닷일에 식당일까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는 또다시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신전 사철이요. 뭐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전어를 거기 어민들이 잡아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럼 제가 다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 보내려고 해요. 그는 매일 저녁 산지에서 잡아온 자연산 전어들을 모아 대량으로 출하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과연 모두들 만선을 이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못 잡았지. 한 50kg 잡아야 그래도. 어민들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고 차가 한번 움직이면은 기름값이 분심맛이 나오고 서로 손해요. 왜 안 잡죠? 비록 어획량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지만 종일 파도와 씨름하며 건져낸 그 결실들을 그득그득 부려놓는 사람들. 전어는 성질이 급해 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넘기는 게 관건인데요. 당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정권 씨가 힘을 더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못 팔게 되면은 사사로 팔아야 되고 그러면 마령 판장까지 가야 되거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또 어장이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와서 쳐내니까 우리가 소랍죠. 막 팔 수 있고. 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장 갔다 오면은 고기 잡아오면은 바로바로 그 즉시 돈을 넣고 딱딱 줘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갔다 오면 돈 그 만진 재미로 필요를 좀 잊고 또 아침에 나가고 그래요. 이렇게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그는 좀처럼 쉴 틈이 없습니다. 새벽 동트기 전과 해질 무렵 하루 2번 조업에 나서는 전어잡이. 덕분에 정권 씨는 이맘때가 되면 매일 매 시간을 전어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뱃일이 때론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씨알 굵은 녀석들이 줄줄이 올라와서 만선의 기쁨을 안겨줄 땐 이 고생스러움도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까지 풍성해진다는데요. 하면은 뭐랄까 제 고향 같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바닷일을 하실 건가요? 예, 제가 힘 데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프지만 안 하면은 제가 힘 데까지 바다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오로지 땀의 가치를 믿고 바다와 함께 살아온 세월.
성실함 하나로 거친 바다에서 삶을 일궈온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최정건 씨의 살아있는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장흥의 젖줄 탐진강을 중심으로 작은 고을을 이루고 산과 바다의 신비가 조화를 이룬 땅. 수천 년 세월이 지나도록 느리게만 흘러가는 자연의 시계가 희망으로 빛나는 것. 깨끗한 자연을 따라 발길이 머무르고 질퍽한 바다에서 갯사람들의 강인한 삶까지 만날 수 있는 장흥 정남진 갯길을 따라가 봅니다. 호남의 5대 명산으로 꼽힐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장흥 청관산. 산 정상의 거대한 기암괴석이 눈길을 먹게 하고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남해바다에 마음까지 뺏기고 맙니다. 청관산 자락을 따라 바다로 내딛다 보면 장흥의 랜드마크 정남진 전망대에 닿습니다. 전망대를 중심으로 관산 앞바다가 펼쳐지고 그곳에서 정남진 장흥의 기표가 되는데요. 정남진 장흥은 북쪽의 중강진, 동쪽의 정동진, 그래서 광화문 앞에 우리나라 그 측량 기점인 그곳으로부터 정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정남진이고요. 서울에서 정남쪽 바닷가라 이름 붙여진 장흥 정남진. 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상 10층 높이의 정남진 전망대. 날씨가 좋을 때면 저 멀리 소록도며 연홍도, 거금도 등 다도의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 관산 쪽에서는 시금포, 이쪽 포구를 시금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쪽은 완도, 저쪽은 고흥, 지금 저쪽에 보이는 섬이 소록도입니다. 그리고 금산 가는 대교, 소록도 들어가는 대교, 저기 보이는 저기 조그만 그 마을이 하나 있는 저기가 녹동이고요. 청관산을 울타리로 자리한 장흥군 대덕읍. 마을 앞 바닷길을 따라 드넓은 간척지가 자리하고 간척지의 농업 용수가 되는 3~3호가 방조제 넘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997년도에 여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자, 전체가 바다였는데 농촌공사에서 이 한 4km 원장을 막았죠. 뚝을. 농토는 저 지금 우쪽으로 저 산 저쪽으로 다 농토입니다. 저 보이는 데로 가요. (140여) 헥타르의 3~3호. 요즘 이곳에선 민물새우잡이가 한창인데요. 작은 나룻배를 끼고 사각망으로 잡는 민물새우잡이. 장흥의 청정한 자연이 내어주는 또 하나의 천의 어장입니다. 사각망에 미끼를 넣고 10분 정도 기다렸다 꺼내면 싱싱한 새우가 그물 안에 걸려드는데요. 잡는 방법도 쉽고 간단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새우를 잡고 있습니다. 민물새우요. 미끼는 밀가루라든가 생선 머리 이걸 이용해서 넣어놓으면 이걸 먹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을 품고 있는 만큼 민물새우는 때 아닌 풍년을 이루는데요.
그 옛날 황금어장을 이루며 바다를 이루던 삼산호. 이제는 개나 짱뚱어 대신 민물 새우잡이로 또다시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잡은다고 해서 한번 와서 이거 오늘 처음 잡아보네요. 잘 못 잡아요. 현재 몇 킬로나 잡았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 2, 3kg 되겠네요. 키로당 10,000원 정도 한다는 민물새우. 심심풀이로 잡은 것 치고는 꽤 쏠쏠한 편이겠죠?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사금마을. 정남진 마을로 더 알려진 곳인데요. 6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금마을에도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납니다. 마을 앞바다의 물결 따라 눈길을 붙잡는 섬이 있는데요. 가스말이라는 섬 이름만큼이나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항해를 하다 꼭 이곳에서 침몰해버리곤 해 이름조차 가슴 아픈 섬입니다. 섬의 사연을 따라 천혜의 어장 등량만이 품고 있는 정남진의 한 포구에 닿습니다. 모든 고기는 여기 등량만에서 산란을 하고 다시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식이에요. 한 달 정도 여기서 산란을 했다가 바다로 가는데 이 계절에 따라서 고기가 계속 바뀌면서 봄에는 전어부터 해서 강성돔 이런 이제 가을에는 뭐 오징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서 여기가 산란지구입니다. 산란지구 천혜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철이 갖가지 해산물을 내어주는 등량만. 요즘은 바다에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계절의 별미 전어잡이로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거친 파도 위에서 오늘도 만선을 꿈꾸는 전어잡이 배들이 장흥의 등량만을 바쁘게 누비고 있습니다. 정남진 마을에서 대길로 5분여 거리. 오늘도 등량만에선 전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월동을 위해 몸을 살찌운 탓에 요즘 그 맛이 최고라는 등량만 가을 전어. 때로 돌아다니는 전어가 오늘도 줄줄이 걸려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만선입니다. 어느 땅에 이보다 더 넉넉한 황금어장이 있을까요? 뒤쪽에 청관산이라는 명산이요. 앉아서 아주 맑은 물을 흘러 보내니까요. 이 전어들이 그 맑은 육수를 먹으려고요. 이쪽으로 많이 달라든다가 갯벌이 오염이 안 되고 안전한 이 어떤 청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산업 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진짜 이거 미네랄 자체를 가지고 떠서 먹어도 산소를 곧 농축시켜 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고장입니다. 하고 참 좋아. 이거 그냥 이거 초장에다가 막 이거 찍어 먹은 뒤라 우리는 갖고 나왔고 그 묵은 김치 있지 않습니까? 김장김치 같은 거 갖고 와서 말아서 비워서 먹어보라 우리는. 등량만이라는 천혜의 어장이 있기 때문에 고된 바닷일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요. 만선을 안고 무트로 나가는 것. 이 맛에 등량만 어부들은 오늘도 바다를 찾는 거겠죠. 등량만에서 갓 잡은 싱싱한 전어는 바로 인근 식당으로 옮겨지고 건강한 등량만이 내어주는 전어 하나면 최고의 밥상이 따로 없는데요. 전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회. 싱싱한 전어를 손질한 다음 뼈째 썰어내면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뼈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전어 회 있고요.
전어 구이 있고 해무침 있고. 이제 지금은 회로 드실 때는 회로 하고 이제 식사 종류로 하실 때는 해무침을 해서 밥을 비벼서 드시거든요. 전어 구이는? 전어 구이는 이제 술안주로 이제 많이 드시고요. 전어로 맛보는 또 하나의 별미는 새콤달콤한 전어 무침인데요. 갖가지 양념과 함께 싱싱한 전어가 어우러져 한 번 맛보면 자꾸만 손이 가겠죠? 거기다 별다른 양념 없이 굵은 소금만 뿌려주면 되는 고소한 전어구이까지. 전국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등량만의 넉넉한 전어 밥상입니다. 전어 밥상을 뒤로하고 정남진 갯길의 끝자락 장흥 수협 위판장에 닿습니다. 정남진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인데요. 등량만 인근에서 건져 올린 갖가지 해산물들이 위판을 위해 이곳에 모여듭니다. 요즘은 전어만큼이나 살이 통통하게 오른 낙지도 제철을 맞아 풍년을 이루는데요. 비록 무안에 가려져 있지만 생산량만 놓고 본다면 무안 못지않은 낙지의 고장 정남진 장흥. 그 양도 양이지만 가격도 좋아 어민들에게 이만한 효자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정남쪽으로 위치한 바닷가 장흥 정남진. 그 이름만으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곳. 따스한 그 언저리에는 천혜의 어장 등량만까지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산란을 위해 찾는다는 건강한 바다 등량만. 정남진 어부들은 오늘도 그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 봅니다. 질퍽하고 고단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오랜 세월 그렇게 변치 않는 건강한 자연이 있기에 오늘도 정남진 갯사람들의 강인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늦은 밤, 오늘도 바다는 분주합니다. 갯바닥을 누비며 누웠던 뻘마저 달게 만드는 녀석이 은빛 물결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납작한 생김새에 싱싱하게 파닥이며 건강함을 자랑하는 서대. 예부터 남도의 제사상이나 상차리면 빠지지 않고 올라오던 생선인데요. 잘생기지도 모두가 잘 아는 국민 생선도 아니지만 맛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최고로 꼽는 생선. 서대를 소개합니다. 수려하고 멋진 풍경을 간직한 여수. 바다 역시 풍요로워 그곳에서 내어주는 수산물 역시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여수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서대 요리입니다. 특히 매콤새콤한 서대 회무침은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아침 시장에 나오는 여기 기가 막혀요. 그 씹히는 맛하고 씹었을 때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구워서도 먹을 수 있고 뭐 찌개서도 먹을 수, 찜에서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맛은 일품입니다. 여수 새벽 어시장의 다양한 생선들 틈에서도 서대는 쉽게 눈에 띄는데요. 정약전이 자산어고에서 속명을 집신 해자를 써서
해대어라 기록한 것처럼 납작한 생김새가 집신을, 또 설어라는 다른 이름처럼 동물의 혓바닥을 닮은 독특한 생김새 덕분입니다. 서대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저기 거석이나 추석 때라 나서 다 배가 들어와도 없네. 없어. 많이는 안 나와. 쪼가닥 뿐이 안 나와. 예? 요거는 참서대, 요거는 용서대, 요거는 까죽바리. 그래, 서대가 다 이름이 틀려. 다. 맛도 다릅니까? 어? 맛도 달라요? 예, 맛도 다르고. 요거 참서대, 요거 제일로 맛있고, 예. 그 다음에 요 용서대, 요거 말고 까죽바리도 맛있고, 그래. 아, 여기 거이라 한국 것이라 맛있어. 우리 눈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대 중에서도 그 이름과 종류가 다양하고 거기에 박대라는 생선과도 많이 닮아 지역에 따라 두 생선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공식 명칭하고 실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명칭하고 둘이 반대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서대, 그리고 어업인들이 박대라고 하는 것은 최대 30cm 정도까지 자라고, 이 박대보다는 그 눈 있는 쪽 색깔이 약간 더 핑크빛이 납니다. 그리고 주둥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 더 뾰족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현장 조사 나가고 할 때 어업인들하고 헷갈렸던 부분이, 저희들은 박대라고 하는데 어민들은 서대로 알아들으시고, 저희가 서대라고 한 것은 박대라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 야생 박대 확보하러 나갈 때 좀 허탕을 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부르는 이름과 학술적으로 불리는 명칭이 서로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각 지역의 어민들이 부르는 명칭대로 설명해야 혼돈이 없을 것 같죠? 전북 군산은 학술적 명칭과 반대로 부르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또 11상자 6마리, 그렇지야도 11상자이야. 풍부한 갯벌을 품고 있어 서대뿐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는 곳입니다. 네, 서대는 군산 쪽은 6월 서대, 7월 서대라고 합니다. 음력으로. 그러면 한 7월에서 8, 9월 사이에 서대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서대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 저희가 서대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간만에 이렇게 조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유판이 이루어질 때 아주 소량으로 이제 서대가 들어오는데요. 특히 서대와 함께 그 사촌 즈음인 박대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둘 다 가자미류에 속하는 납작 생선으로 그 생김새가 비슷해 구분하기 힘든데요. 군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새를 봐서는 잘 모르고 이 등이, 이 서대는 더 까매 검정색 비스무게 나오고, 이 박대는 이 등이 좀 놀짝하고 그래. 이거는 박대예요. 이거는 박대. 이게 서대인데 이게 서대. 그러니까 등 쪽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일단 납작하고 길쭉한 타원형으로 전체적인 생김새가 비슷하니 아무리 살펴봐도 일반인들 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서대는 좀 크기도 좀 크고 여기에 좀 이렇게 점이 있고, 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이 있고, 등을 보시면 더 조금 시커마시고, 그리고요 박대는 여기 조금 등이 좀 노릇스름하고 배가 좀 맨돌하고 그 점이 없고 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서대와 박대는 다른 가자미류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닿는 쪽은 색소가 없어 하얗고 반대쪽은 짙은 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묘하게 다른 등 색깔과 반점의 유무가 구분의 포인트인 거죠. 어때요? 이제 좀 자세히 보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군산에선 바닷가 곳곳
박대 말리는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껍질을 쭉쭉 벗겨 바닷바람에 잘 말려 박대 포로 많이 즐기는데요. 어른 나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이 박대라는 생선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박대가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군산 사람은 이 박대를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도 이 제사나 차례상에도 이 박대를 올려요. 박대포뿐만 아니라 껍질로 만든 박대무까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이 생선이 없으면 서운할 정도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늦은 밤 서대를 잡으러 나서는 길. 영광 법성포에서 100길로 1시간 반을 달려 칠산 앞바다로 향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꽃게, 대하, 서대 그 정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대가 좀 나옵니까? 지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올해 고기가 전반적으로 잘 안 좋네요. 늦은 밤에서야 시작된 작업. 조류가 빠른 곳에 미리 고정해둔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요. 본래 서대만 잡기 위해 설치해둔 것이 아니라 꽃게며 새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잡는 그물입니다. 그물을 풀자 잡어들 사이로 서대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요. 납작한 데다 색깔까지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하지만 아무리 뒤적여봐도 서대 한 마리를 빼곤 쓸만한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6월이 제철이고 9월부터 다시 서대가 나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수온 변화 때문에 자비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수심 70m 이내에 모래가 섞인 갯벌에 사는 서대는 강화도, 군산, 영광, 여수까지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다들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그물에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해파리의 잡어들 덕분에 밥맛을 나온 갈매기들만 두둑이 배를 채웁니다. 사비여도 이렇게 고기 안 나는 날은 없었는데 너무 안 돼. 오늘 적자예요, 적자. 경비도 안 나오고 있어요. 바다에 쳐든 5개의 그물을 찾아 이동하고 작업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한쪽에선 바다 위 아침상을 준비하는데요. 싱싱한 서대 한 마리가 주 메뉴입니다. 촘촘한 비늘을 벗기고 회로 써는데요. 갯벌을 누비며 사는 서대를 두고 엎드려 놓은 뻘까지 달고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서대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민어나 뭐 농어나 강어보다도 이 서대가 아주 찰지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한잔 먹고 와! 서대 한 마리 썰어 이웃 배 선장님까지 초대했는데요. 밤새 이어진 작업에 시원찮은 수확이지만 달디단 바다 맛에 이렇게 함께하는 정이 있으니 오늘도 고단함 대신 풍성함을 안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조금은 붉은 껍질 안에 하얀 속살을 가진 서대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회로 즐길 때는 가장 먼저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몸통의 양쪽 날개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 후 껍질을 벗겨내고 써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있어 회로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또 매콤새콤 회무침으로도 제격인데요. 특히 발효시킨 막걸리 식초를 넣어 살이 흐물거리지 않고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식초를 이렇게 막걸리 발효 식초를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벌레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게 벌레 같은 게 이게 벌레가 아니고 식초 눈이에요. 살아있는 유산균이요. 이걸 넣고 거기에 각종 야채 넣어 무치면 사라진 입맛 살리는데 그만인 회무침이 완성됩니다. 참서대가 횟감용이라면 크기가 큰 용서대는 주로 찜이나 탕으로 많이 즐기는데요. 맛이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워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입니다. 또 적당한 크기의 서대는 노릇하게 구워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서대 구이거든요. 이렇게 생물이기 때문에 구이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구수하니 맛있습니다. 이게 서대 조림이에요. 이 서대 조림을 가정에서도 흔히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 서대가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부드럽고 아주 엄청 맛이 좋습니다. 맛은 물론 고단백 저지방 또 칼슘까지 풍부한데요. 특히 꼬들꼬들하게 잘 말려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쥐포보다 더한 감칠맛으로 바다의 맛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요리로 우리 식탁을 책임졌던 서대.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갯벌도 줄면서 언젠가부터 귀한 생선이 돼버렸는데요. 다행히도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지난해 인공 종묘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맛 좋은 서대로 우리 식탁이 풍성해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